계속 이어서 곡면 S 위의 다각형 C가 측지적인 삼각형이면, 측지적 삼각형이면,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이면, 변의 측지적 삼각형은 각 변이 측지선으로 된 삼각형이죠. 변의 모든 점에서 측지곡률이 0이죠. 측지선이니까. 따라서 뭐가 성립하냐면 요거. 측지곡률을 싹 다 더한 요 전 측지곡률이 0이 되겠죠. 요 값이. 요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만 남죠? 좀 전에 그 국소적인 가우스본의 정리에서, 가우스본의 공식에서 이 부분만 남아요. 그런데 그 내각 베타 i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i니까 알파 i 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베타 i를 대입하면 요 식을 얻죠. 요 식을. 그렇죠? 따라서 내각 요거 내각의 합은 측지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파이 더하기 가우스 곡률의 총합. 그 측지적 삼각형 안에서 가우스 곡률을 싹 다 더한 거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평면에서 측지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면 평면은 가우스 곡률이 0이죠?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어떻게 돼요? 파이 플러스 0을 싹 다 더한 거니까 파이.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구면 위로 가면 아까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계산했을 때 구면에서의 그 측지적 삼각형 계산해 봤더니 2분의 3파이가 나왔죠. 즉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됐어요. 구면 위의 측지적 삼각형의 S 구면의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가우스 곡률은 R제곱분의 1이고 외곽의 합은 따라서 파이 플러스 R제곱분의 1의 넓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보다 크죠? 파이보다 커요. 구면 위의 측지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구면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R이라 그러면 가우스 곡률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라고 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므로 외곽의 합은 정곡률 곡면 얘기할 때 K가 가우스 곡률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니까 이걸 싹 다 더하면 그게 음수죠? 파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A 해서 파이보다 작아요. 즉 의구면에서 그 측지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다 이거죠. 예, 여기 그림으로. 평면에서는 180도, 평면에서는 파이, 여긴 파이보다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여기서는 파이보다 더 작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 의규면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양이. 오케이. 좀 더 확장해서 이거를 좀 확장해서 곡면 S의 영역 R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각형의 유한 모임 R을 영역 R의 다각형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곡면 S를 다각형으로 적당히 분할한다 이거예요. 분할의 모든 다각형의 합집합으로 영역을 덮을 수 있다. 즉 몽땅 다 합집합하면 R 전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다각형이 있으면 분할에 속하는 서로 다른 다각형 D1과 D2가 있으면 걔네들은 공통 부분이 없고 만약에 공통 부분이 있다면 그 공통 부분은 오직 변이나 꼭지점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영역이 다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은 변밖에 없는 거죠. 또는
꼭지점만 공유하든지, 여기, 그림을, 꼭지점만 공유하는 그림을 안 그렸나?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 꼭지점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분할을 한 다각형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과 꼭지점과 면으로 분할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긴밀한 컴팩트한 곡면은 항상 다각형 분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의하기를 긴밀한 곡면의 영역을 다각형 분할 R이 있을 때 그 다각형 분할에 속하는 꼭지점의 개수를 V, 변의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하면 항상 요식이 성립해요. 아니에요. 요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V-E 플러스 F를 카이 오브 R 그래가지고 R의 영역 R의 오일러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산수학 할 때 V-E 플러스 F는 E 뭐 이거 배웠죠? 이걸 했었는데 요거는 그 특별한 경우죠. 평면 그래프일 때잖아요. 평면 그래프일 때. 평면 그래프일 때 이 식이 성립했죠. 예,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더 가서 합시다. 예를 들어 구면 S 위에 서로 다른 세 개의 대원의 교점을 꼭지점,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호선분을 변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면으로 하는 다각형 분할을 택하자. 그러면 꼭지점이 몇 개냐 하면 대원 3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점의 개수가 6개. 꼭지점이 6개. 그 다음에 변이 몇 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밑에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돼서 3, 4, 12, 12개. 그리고 면이 몇 개? 위에 4개, 밑에 4개 해서 8개. 그래서 V-E 플러스 F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한면을 아래 네 곡선에 의해 생기는 다각형으로 분할하면 여기서 여기 네 곡선이 있는데 이 네 곡선이 어떤 애냐면 요 튜브 같은 애에서 요 위에 있는 곡선이 C1,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곡선, 밑바닥, 얘 C1의 반대쪽 편에 있는 애를 C2, 그 다음에 X축 방향에 있는 작은 원, 얘를 C3, 그 다음에 X축의 마이너스 쪽에 있는 애를 C4, 라고 해서 얘네들을 가위질했다고 쳐보세요. 요 선을 따라서 가위질하면은 결국 이 원한면이 몇 조각이 날까요? 전부 4조각이 나겠죠.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죠? 여기 1개, 여기 2개, 그다음에 여기 3개, 여기 4개. 그래서 V는 4. 그다음에 면이 몇 개, 변이 몇 개? 하나, 둘, 밑에도 셋, 넷, 그다음에 여기 5, 6, 7, 8. 그래서 8개. 그다음에 면이 몇 개? 안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요 얘의 반대편 쪽에 둘, 그 다음에 그거의 바깥쪽에 셋,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바깥쪽에 넷. 해서 4개. 해서, 오일러 지표를 계산해보면, V-E 플러스 F는 월매 4-8 플러스 4에서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얘기, 원한면과 위상동형인 곡면의 오일러 지표는 모두 0이다. 좀 더 나가서 R1과 R2가 영역 R의 서로 다른 다각형의 분할이어도 R의 오일러 지표는 R의지? 이게 틀렸네.
R의 오일러 지표는 일정하다. 더구나 영역을 자르거나 뚫지 않고 크기 모양을 변화시켜도 이게 이제 위상 변화 위상적으로 연속적 그 위상 동형이라는 뜻이죠. 요 얘기가 위상 동형인 애들에 대해서는 오일러 지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일러 지표는 위상 불변량이다 이거죠. 즉 다면체, 타원면 등은 구면과 위상동형이므로 이들의 오일러 지표는 모두 2이다. 또 원압면과 위상동형인 공면의 오일러 지표는 모두 0이다. 그래서 우리 이산수학 때 그 평면 그래프 예를 들어서 그 뿔 같은 거 정다면체 얘기하거나 뭐 그럴 때 나오는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면이 하나, 둘, 셋, 넷. 바깥까지 생각해야죠. 그래서 4-6 플러스 4 하면 8에서 6 빼니까 2. 이 값이 항상 같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거라 이거죠. 오일러 지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위상 동형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뿔룩하게 생긴 애들은 다 이 값을 계산하면 분할 값을 계산하면 다 2예요. 그런데 원압면 같이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애들 화장실 휴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오일러 지표 계산하면 다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일러 지표를 계산하는 그 정리가 긴밀한 유형 공면 S의 오일러 지표는 항상 이렇게 구해져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P P는 구멍의 수. 그러니까 도넛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예요, 얘는. 그러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1이니까 0 되는 거죠. 근데 9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P가 0이니까 2 곱하기 1 해서 그냥 오일러 지표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 바로. 예를 들어, 구면은 구멍의 수가 P 이퀄 0이므로 오일러 지표가 2이고, 원압면은 P 이퀄 1이므로 오일러 지표가 0이다. 그래서, 긴밀한 유형 공면은 유개인 정칙 공면. 우리가 보통 이제 봤을 때, 앞에서 다뤘을 때, 정칙 공면인데 유개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면, 뭐 원압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긴밀한 유형 공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형 공면이, 그러니까 긴밀한 공면이 아니죠. 이렇게 포물면 같은 거, 이런 포물면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계속 위로 뻗어 나가잖아요. 이런 거는 긴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긴밀한 유형 공면이라는 말은 유개여야 돼요. 유개인 정칙 공면. 그래서 긴밀한 유형 공면에 관한 가우스 본의 정리는 공면의 미분기하학적인 특성인 전곡률, 전측지곡률이 공면의 위상기하학적인 성질인 오일러 지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긴밀한 유형 공면에 관한 가우스 본의 정리. 그래서 공면 S가 긴밀한 유형 공면이면 전곡률의 총합은 어떻게 돼요? 2파이 곱하기 이거 뭐야? 오일러 지표. 구면 같으면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2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면의 가우스 곡률의 총합은 얼마? 4파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면의 가우스 곡률 총합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4파이 나왔죠? 네, 그거랑 일치하죠. 여기 이제 바로 나오죠. 다음 곡면의 전곡률을 구하셔. 구면 S제곱은 네, 여기 바로 2파이 곱하기 2에서 4파이. 오일러 지표가 2니까. 원압면 같으면 오일러 지표가 0이므로 2파이 곱하기 0에서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위상동형인 애들은 서로 다 이 오일러 지표가 같고 그 오일러 지표를 이용해서 전곡률의 총합, 이거 가우스 곡률의 총합인 전곡률을 이 식으로 또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본의 정리, 가우스본의 라는 말이 붙은 정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단편에 대한 거, 심플리 커넥티드한 그러니까 단 연결된 단편에 대한 곡면 위의 단편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긴밀한 유형 곡면에 대한 가우스본의 정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요 영역 여기 XD라고 써져 있는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요 D라는 거를 요 X에 의해서 보냈을 때 생긴 요 영역이에요. 거기서의 요 C1과 C2가 지금 경계예요. 그래서 C1이라는 요 곡선에서의 측지 곡률을 계산해보고 C2에서 측지 곡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XD라는 영역에서의 전곡률을 계산해서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봐라 하는 거예요. 문제 1번. 문제 2번은 방금 전에 했던 가우스본의 정리를 이용해서 타원면의 전곡률, 그 다음에 원한면과 동형인 곡면. 이거 이제 금방 나오죠? 암산으로.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얘네들, 요 곡면들 위에 측지적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측지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를 계산해, 아래라, 얘기해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임용시험 기출문제니까, 임용시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고, 그래서 미분기하 내용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본의 정리를 끝으로 해서 미분기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영상으로 보존하고 수고했습니다. 끝.